안녕하세요. 빡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사기 관련해서 판결을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그 사기 중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의 뭐 대표격인 거죠.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해서 제일 많이 이제 그 처벌을 받는 게 현금 수거책들. 조직은 대부분 총책이나 이런 새끼들은 다 외국에 있고 보통 국내에 있으면서 사기당한 피해자한테 현금을 수거하는 뭐 그런 수거책들이 처벌을 쉽게 받는데 이제 그거 관련된 판결을 한번 봐볼게요. 이 보이스피싱 사기 중에서도 여러 수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이 있어요. 이 수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오늘 볼 이 판결은 이 수원지방법원 이 판결은 현금 수거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 대한 판결인데 이게 실제로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한테 돈을 받기 그 전까지 피해자를 속였을 거 아니에요. 그 속인 수법이 금융기관 직원을 하는 수법이었다는 거죠. 작년 21년 7월 22일 날 선고되는 거고 징역 6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뭐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년 2월 10월에 판결이 확정됐었고 이 사람은 뭐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범죄 사실을 보면은 이게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이 있고 얘네들이 대가리인 거죠. 이 새끼들이 제일 개새끼들인 거죠. 그리고 이 총책이 지시 보통 이런 새끼들은 다 해외에 있으면서 뭐 대포 통장 쓰고 뭐 카드들 고용해가지고 해외에 있으면서 돈 펑펑 쓰고 이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잡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총책을 잡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총책의 지시를 받아서 뭐 내부 조직원도 관리하고 수법관, 그 사기 수법을 가르치는 관리책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속은 피해자한테 돈을 받는 뭐 현금 인출책, 수거책 등 이런 식으로 역할이 분담돼 가지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책이나 관리책들 해외에 있는 이런 애들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놈들이 진짜 개새끼들인 거죠. 그래서 이 콜센터 사기꾼들,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실제 이 전화를 하는 콜센터 애들이 뭐라고 속였냐 피해자에게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 대환 대출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뭐 우리은행에 뭐 1억 대출이 있는데 우리은행 대출 1억을 갚고 뭐 신한은행으로 갈아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대출을 말하는 거죠. 금융기관을 갈아타면서 하는 대출. 그래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뭐 대출 옮기는 이유가 뭐 금리가 싸거나 뭐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거겠죠. 피해자가 그 제안에 응하자 다시 다음날 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C회사 D팀장인데 대환대출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해자가 그래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다시 이제 다른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데 위반을 했다. 거래 정지가 되었으니 금일안으로 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것이다. 이게 아마 이 은행이라는 게 기존 대출, 대환대출에서 갈아타기 전에 그 기존 은행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이제 또 다시 직원을 사칭해가지고 아까 사례에서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해가지고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데 너가 위반을 했으니 거래가 정지되고 원금 입금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겁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이 C회사나 이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해줄 의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이렇게 기망을 하고 피고인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5월 26일 11시 오전 11시경에 사칭을 해서 어떤 불이익이 줄 거라고 그 겁을 주니까 그날 오후 4시 10분경 평택의 어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 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피고인, 이 현금 수거책이 자기가 은행 직원으로 사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망이겠죠. 예, 이 부분에서 이제 가벌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대출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해서 대출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까 보면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양형이유를 보면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고 뭐 사기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취한 실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원만히 합의하여 그 처벌 불원사를 밝힌 점, 그리고 별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서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사기수법과 유사한 이 금융기관 하칭 수법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은 이 서울 남부지법 2021고단 853 판결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을 하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이제 아까는 대환 대출이었고 이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속이고 다시 공범인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 전화해서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었음에도 다른 은행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현금 1,000만 원을 주면 고소하겠다. 아까 이 사건에서 이 대환대출 사건에서는 대환대출이 뭐 안 될 이유가 없죠 사실. 계약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대환대출하면 뭐 중도금 상환하고 기존 대출을 계약을 해지하고 뭐 그 뭐냐 중도금 상환에 따른 수수료 같은 걸 지불하고 다시 대출하면 대환대출이 안 될 이유가 없죠. 대환대출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피해자가 몰랐으니까 속은 거겠죠. 그리고 이 남부지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진짜 참 골 때리죠. 기존 대출금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다시 대출 신청하였으니 현금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잖아요. 예. 대출이 있는데 다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그걸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거에 피해자가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사건의 피해자가 이런 어떤 금융거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서 금감원 직원도 사칭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융거래법을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탁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죠. 이거는 사실은 뇌물을 받아먹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미친 새끼가 미친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말 하는 새끼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걸 좀 아셔야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금융기관이면 그 금융기관 전화해서 물어보고 금감원 직원이라고 얘기하면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 쳐서 금감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참 안 속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말을 쉽게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서울 남부지법에 있었던 다른 사건을 보면은 이제 이 금융기관 사칭한 수법이 C은행 D대리인데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C은행 대출이 가능하고 금감원에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해가지고 금감원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1,529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대출금이 1억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직원을 볼 때 현금으로 건네서 상환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속였다는 거예요. 예. 금감원 직원이 뭐 은행 대출 관련해서 이렇게 그 고객한테 직접 전화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금감원 소개를 한번 봐볼까요? 설립 목적,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투자 등 금융소유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이게 설립 목적이라는 거예요. 금감원은 말 그대로 그 금융 관련된 금융기관들을 그 검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금감원은 굉장히 뭐 그 업무의 성격이 그런 기관인데 일반 은행 고객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대출금을 갚으면 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네 어쨌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죠. 이거 금감원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면은 이 말을 믿지를 않을 텐데 아마 이제 이 피해자도 그런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 속았겠죠. 특히 여기 아까 얘기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 대한 뭐 형량을 좀 봤는데 이 형량이 뭐 세다고 볼 수도 있고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징역 2년, 징역 1년 이렇게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보면은 그 형량 대비 그 뭐냐 피해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다른 횡령배임이나 그런 사건에 비해서 금액이 월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형량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비판적인 견해들이 있죠.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기사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목이 정부가 보이스피싱 전과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찬 변호사님이 쓴 뭐 기관 헤럴드 경제 칼럼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내용을 봐보면은 시쳇말로 어그를 끌는 게 아닙니다. 의뢰인을 만나고 재판 가보면 진실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수고책들이 잡혀서 처벌받아도 보이스피싱 일단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생겼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돈을 받아야 할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러니 다들 여기만 현금 수거책의 목만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취재팀이 판결문 252건 분석해 보니까 70%가 징역을 선고받았고 77%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금 수거책 같은 경우에는 알바한다고 속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대요. 많이 있나 봐요. 저도 뭐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뭐 대리해서 해본 적이 뭐 없지만 실제로 기사나 관련 내용을 봐보면은 이게 이제 뭐 그 알바 광고 보고 알바한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현금 수거 처벌받는 형사처벌받는 현금 수거책도 피해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책이나 이런 그 관리책들 대가리들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이 뭐냐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게 이거는 정부가 보이스피싱 전과자를 양성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비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일견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수거책들 세게 처벌한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없앤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실제로도 계속 처벌을 강하게 해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어떤 뭐 제도적인 예방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좀 생각이 떠오르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보이스피싱 판결 중에서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에 관련된 판결을 몇 개 간략하게 봐봤고 이 현금 수거책에 대한 판결을 한번 봐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